이번 시간부터는 제5과목의 수목 관리학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목 관리학에 이 식재 수목을 선정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는 나무를 어떤 나무를 선정할 것이냐 해서 이 식재 수목의 선정부터 내용을 한 번씩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이 수종은 어떤 수종? 그래서 수종 선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지의 환경과 수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는 과정이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지적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맞은 땅에 알맞은 나무를 심자, 이런 개념이에요. 이 적지적수는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게 되어 비용 최소화와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수목 선정에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재의 목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나무를 심느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경관성이라든가 환경성, 이 기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 보면 기능별 수목의 선정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차폐 식재용 이러면 이 차폐 식재에 알맞은 그러한 이 목적에 맞는 나무를 선정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지 환경을 봅니다. 이 부지 환경에 포함되는 것들, 이 기후라든가 토양이라든가 또는 물리적 환경을 고려해 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선정한 수목의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이 목적에 부합하고 부지 환경에 알맞냐 해서 수목의 특성을 고려해서 적지적수를 선정하자. 다음은 이제 기능별로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수목을 선정할 것이냐 하는데, 기능별 수목의 선정 방법들입니다. 먼저 차폐 식재용 수목입니다. 이것은 이 목적만 잘 파악하면 이 나머지는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차폐라는 건 뭐예요? 이 차단하고 막는다. 그래서 이 가리고 막는다는 이러한 개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쪽 환경과 이쪽 환경을 어떤 가림막을 만드는 거, 이 가림막을 만들어 놓는 것을 우리가 차폐막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는 목적으로 이 나무를 심는다 했을 때 수목의 특성은 일단 적당한 수고가 있어야 한다. 키가 너무 작으면 넘겨다 보이겠죠. 그리고 하지가 고사하지 않는, 그래서 아래쪽 가지까지 죽지 않고 밀생하고 있어야 아래쪽까지 가려질 것이다. 지엽이 밀생한 상록수라든가 맹하력이 강한 품종. 이 맹하력이라는 건 뭐예요? 맹아는 식물체에서 싹이 나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건조와 공해에 대한 저항성 있는 수목을 선정하자. 그래서 이제 여기 차폐용으로 알맞는 수목들이 나오죠. 상록 교목으로는 주목이나 서양 측백, 전나무, 측백나무, 향나무, 화백, 광나무 등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상록 관목으로 교목 키가 큰 거, 관목 키가 작은 거, 돈나무, 동백나무, 사철나무, 칡나무, 유엽도, 팔소리나무. 낙엽 교목으로는요 느티나무, 단풍나무, 미루나무, 산딸기나무, 서나무, 양버들. 그리고 만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감고 올라가는 것을 만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담쟁이 넝쿨이나 인동 넝쿨, 칡 같은 것을 이용하자. 두 번째는 산 울타리용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는 울타리인데 어디예요? 산의 울타리. 그래서 수목의 특성으로는 이 지엽이 밀생하거나 병충해가 적은 수종,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수종, 맹하력이 강한 수종, 다듬기가 좋은 수종이 유리할 것이다.
수목으로는 쥐떡나무나 무궁화, 쌀이, 이 명자나무, 사철나무 등이 어울린다. 다음은 녹음 식재용입니다. 이 녹음, 이 푸르름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적당한 지하고를 가진 수종, 그리고 수관이 큰 수종, 입이 밀생하는 교목, 병해충과 다밥의 피해가 이 적은 수종, 악취가 없고 가시가 없는 수종이 알맞다. 느티나무, 팽나무, 은행나무, 지렵수, 회화나무가 주로 이용이 됩니다. 다음은 방음식재용. 이 소리를 차단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심는 나무입니다. 지하고가 낮고 입이 수직 방향으로 치밀하게 부착된 상록 교목이 바람직하다. 지하고가 높을 경우 교목과 관목을 혼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차량의 방음식재는 배기가스의 내한성이 강한 내공해성 수종을 선택하자. 우리 이제 그 도로변에 뭐 아파트 단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 방음막 설치를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방음막 대신에 나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방음을 하겠다 했을 경우에 교통량이 많게 되면 자동차 매연으로부터 이렇게 식물이 해작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연에 강한 이러한 수종이 알맞습니다. 수목으로는 양버줌나무, 회화나무, 층층나무, 산사나무, 쥐떡나무, 매자나무, 녹나무, 아외나무, 광나무, 꽝꽝나무, 돈나무, 동백나무 같은 경우가 여기에 맞습니다. 다음은 방화식재용입니다. 방화, 이 불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 불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방화니까 결국 불에 잘 타지 않는 이러한 수종이 알맞겠죠. 불에 잘 타지 않기 위해서는 입이 두껍고 함수량이 많은 수종이 알맞다. 입이 두껍고 함수량, 수분 함량이 많으면 실제적으로 불이 잘 안 붙습니다. 또 입이 넓으며 밀생하고 있는 수종, 상록수인 수종, 수관의 중심이 추녀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 수목 내화성입니다. 내화수란 얘기는 불에 잘 견디는 나무죠. 화재에 의해 연소되어도 다시 맹하여 수세가 회복되는 수목으로 두터운 코르크층에 의해 수피가 보호되고 맹화력이 강한 나무여야 한다. 가시나무, 아외나무, 사스레피나무, 외금송, 상수리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층층나무가 여기에 해당돼요. 다음은 방풍식재용입니다. 방풍이라고 했으니까 바람막이용이라는 얘기죠. 심근성이며 가지가 강한 수종. 이 심근성이 아니면 이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부러지거나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또 지엽이 치밀한 수종. 낙엽수보다는 상록수가 바람직하고 파종하여 자란 자생수종으로 직근을 가진 수종. 수목으로는 소나무, 곰솔, 향나무, 가시나무, 아외나무, 독일가문비, 주목, 니기다소나무, 느티나무, 동백나무가 알맞다. 다음은 도로의 중앙 분리 내용. 도로 이 도로 한가운데 이렇게 중앙 분리대 대신에 나무 화단 형태로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경우들 있죠. 거기에 해당됩니다. 지엽이 밀생하고 다듬기 작업에 견딜 수 있는 수종해야 한다. 그리고 전정이 가능한 수종해야 하고 가능한 한 상록수를 사용하자. 수목으로는 광나무, 사철나무, 섬쥐떡나무, 꽝꽝나무, 가이즈가 향나무, 졸가시나무, 돈나무, 철쭉나무가 알맞다. 다음은 수목의 이식. 이식이라는 것은 옮겨 심는다는 얘기죠. 이 이식은 옮겨 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묘포에서 이 어린 이 수목의 묘목을 만들어내고 이걸 실제 우리가 키워야 될 위치로 옮겨 심는 이러한 작업입니다. 그러면 어떤 수목을 이렇게
이식할 것이냐 해서 이 이식하는 이 수목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보는 게 이 수목의 건강 상태입니다. 이렇게 수목을 이식하는 경우에 이 식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여기서 식상이라는 것은 사람 같으면 어때요? 이사하고 나면 제가 이사를 했어요. 이사하고 나면 몸살 나죠. 이 나무도 마찬가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옮겨줬더니 이 살고 있는 자리를 옮겨줬더니 이 나무에 식물체에 이 몸살이 나는 것 이걸 식상이라고 하는데 그럼 결국 건강 상태가 나쁜 상태에서 이 몸살이 나면 살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어떤 나무가 건강하냐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성숙한 잎의 색깔은 짙은 녹색이어야 한다. 잎은 짙은 녹색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잎은 크고 촘촘하게 달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줄기의 생장량은 1년에 최소 30cm가량 되어야 한다. 생장이 1년에 이 최소 30cm 이상은 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네 번째는 이 수피는 밝은 색을 띠며 금이 가거나 상처가 없어야 된다. 수피는 밝은 색에 금이 가거나 상처가 있지 않은 그런 나무가 건강한 나무다. 또 이 다섯 번째, 겨울철 동화가 가지마다 뚜렷하고 크게 자리 잡아야 한다. 이 동화, 겨울눈을 의미하죠. 이 가지마다 뚜렷하고 크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나무, 이런 나무들이 이 건강한 나무니까 이식했을 때 자리 잡기가 수월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수간하고 수간 모양입니다. 수간, 그리고 요 전체를 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 줄기하고 이 잎이 밀생되어 있는 위치, 이것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먼저 이 수간은 한 개의 줄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또 가로수일 경우 지하고 2m 이상, 또 골격지가 적절한 간격을 두고 네 방향으로 균일하게 뻗어야 한다. 이 골격지라는 얘기는 수간에서 나온 굵은 가지를 이 골격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수간의 높이는 이 수고의 3분의 2가량이 되는 것이 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전체 높이에 여기를 이제 수고라고 한다면 요게 3분의 2 정도, 요게 3분의 1 정도. 그러면 이식 가능한 수종들입니다. 이 침엽수, 이식 가능성이 높은 것들, 은행나무, 야자나무. 그리고 중간인 건 가문비나무, 낙엽송, 나구송, 잣나무, 전나무, 수목. 그리고 이식 가능성 낮은 것들은 백송, 소나무, 섬잡나무, 삼나무. 그리고 화렵수에 이식 가능성이 높은 것들입니다. 가죽나무, 개오동나무, 구실밤나무, 낙상홍, 느릅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매화나무, 명작꽃, 무궁화, 물풀레나무, 박태기나무, 배나무, 배롱나무, 버드나무, 벽오동, 뽕나무, 사철나무, 수수꽃다리 같은 경우는 이식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인 거 개수나무, 마가목, 벚나무, 칠엽수. 이식 가능성이 낮은 것들은 가시나무류, 감나무, 굴거리나무, 만병초, 목련, 산사나무, 산수유, 서나무, 이팝나무, 자작나무, 참나무, 층층나무, 튤립나무 같은 경우는 이식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이렇게 이식을 하는데 언제 할 것이냐 해서 이식의 적기입니다.
이 이식적기는 사실 우리나라는 그 나무 심는 때가 언제예요? 식목일이라고 해서 4월 5일이라고 식목일을 정해놨는데 이 4월 5일 이 식목일은 사실 이 나무 심기에는 이 바람직한 날짜는 아닙니다. 이 시기 가장 좋은 시기예요. 시기는 첫 번째가 이 초봄에 동화가 트기 2, 3주 전. 이때가 다시 말하면 뿌리가 발육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식 가능한 시기. 이 늦은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이 수목이 휴면 상태에 있는 기간으로 휴면기에 실시하자. 이식은 휴면기에. 그러면 이 휴면기는 언제까지요? 휴면기는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휴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 4월 5일은 좀 늦죠. 이 동해 위험 있는 수종은 겨울이 지나고 이른 봄에 실시하자. 그리고 이식 곤란한 시기. 7월과 8월로 기온이 높아 증산작용이 많은 시기. 이 증산작용이 많은 시기는 피하자. 그래서 이때가 7월에서 8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온도가 높으면 식물체에서 수분이 수증기 형태로 증산되는 양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뿌리가 아직 활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뿌리가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식물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빼앗기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이 토양 호흡 및 생장저의 원인인 6월부터 7월 말까지 장마 기간. 이 장마 기간은 결국에 이 토양이 과수방 기간입니다. 이 장마가 지면 이 토양 공급이 거의 대부분 이 물로 차 있는 과습 상태가 되다 보니까 뿌리가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산소를 얻어야 되는데 이 토양의 전 공급이 물로 차 있으면 산소를 이용한 이 뿌리 호흡이 제대로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활착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식할 때 하는 작업들인데 이 화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뿌리분 제작, 이 뿌리분 종류하고 특성 한번 볼까요? 이 뿌리분의 형태는 이 낙은 이 용기묘, 이 근분묘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 이 낙은 이 용기묘, 근분묘 이렇게 이 그림이 사진이 지금 나와 있죠. 낙은 뿌리가 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근분, 이 뿌리에 이 화분처럼 만들어 주는 거. 그러면 이 나근의 경우 어린 묘목 등 활착이 잘 되는 수목에 가능하고요. 용기묘는 규격화 및 하지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 형태는 근분이고 산지 수목을 이식할 경우에 사용한다. 뿌리분 특성 한번 볼까요? 나근입니다. 나근은 5cm 미만의 화렵수에 가을이나 봄에 이식할 경우 사용하고 측근이 4개 이상 뿌리의 폭이 근원경의 10배 이상일 경우에 적합하다. 그리고 용기묘 일정한 규격의 수목을 생산하는 데 적합하고 뿌리에 꼬인 현상이 발생할 경우 생장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절단기로 꼬인 부분을 절단한 후 식재하자. 그리고 이제 근분묘입니다. 다양한 규격의 수목을 산지에서 굴치할 경우 사용하고 뿌리분의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고 근분의 크기는 4D 이상으로 제작하자. 그리고 이제 분의 크기하고 제작 방법이에요. 이 분의 크기는 가장 작은 크기로 가장 많은 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근은 작을수록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작더라도 이 뿌리의 보호가 원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크기로 가장 많은 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수종, 토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굴치 작업 2, 3일 전에 충분히 관수를 실시하자. 그래서 이 2, 3일 전에 그래서 이 굴치 이 수목을 파내기 파내는 걸 굴치라고 표현하죠. 그랬을 때 2, 3일 전에 이렇게 물을 흠뻑 줘놓자는 얘기예요. 이 물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파낼 때 이 토양이 물을 머금고 있어야 이 뿌리가 다치는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굴치 작업이나 운반 시 상처가 날 염려 있으므로 수간이나 가지에 이 보호제를 감아주고 이 녹화마디와 녹화끈으로 이 허리 감기 실시하거나 허리 감기가 끝나면 각 지점을 삼각뜨기 또는 사각뜨기로 감아주자. 허리 감기가 끝나면 각 지점을 삼각뜨기, 사각뜨기로 감아주고 고무바와 철선을 결석해주자. 이 고무바와 철선 결석해주는 이유는 뿌리분이 깨지는 것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분해 구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분해 구조를 보면 이 나무가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에 이 뿌리가 이렇게 있겠죠. 이랬을 때 전체 이 줄기의 지재부 여기를 이 뒤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 하부에 이 수간의 하부 직경을 뒤로 놓고 봤을 때 파내는 것 여기는 이 하부 직경의 2배가 되도록 그래서 여기는 양쪽이 이 뒤에서 하부 직경의 2배가 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분해의 직경 이 분해 직경을 A라고 한다면 A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지점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것과 이 거리 해서 이 지점 이 점선까지를 우리가 이 B로 여기를 B로 그리고 그 아랫부분 뾰족한 부분을 이 K라고 놓고 봤을 때 이 접시분은 여기 A 이 높이는 A분의 2분의 A 그래서 이 폭의 절반 정도의 높이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보통분 이 보통분이 이거라면 여기가 A 그리고 여기 R 부분 있죠. 이 R 부분이 2분의 A 그리고 그 아래 이 K 부분입니다. K 부분이 4분의 A 정도 해서 이 폭과 높이를 지금 정해놨고요. 그리고 이 조개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뾰족한 경우입니다. 이랬을 때 여기가 A라면 (2분의 2) 여기도 역시 이 2분의 A로
해서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삼각뜨기라든가 사각뜨기에 대한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삼각뜨기, 사각뜨기, 지금 요거 이제 그 분을 위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삼각뜨기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럼 뭐처럼 돼요? 다윗의 별처럼 되죠. 그리고 사각뜨기 같은 경우는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뜨자. 이 발을 감아주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이제 뿌리 돌림. 이 뿌리 돌림을 하는 목적입니다. 이식이 곤란한 수종 또는 안전한 활착을 요할 경우에 하자. 또 이식 부적기에 이식 및 거목을 이식하고자 하는 경우 뿌리 돌림을 하고 있고요. 이 방법입니다. 굵은 뿌리가 나무를 지탱할 수 있도록 남겨두고, 굵은 뿌리는 환상박피나 구간박피를 실시하자. 뿌리는 깨끗하게 절단하고 밝은 재를 처리하자. 직경 5cm 이하의 뿌리는 환상박피를 이상의 뿌리는 환상박피를 실시한다. 그리고 이제 운반 방법입니다. 운반도 중 접촉에 의하여 수피가 손상되지 않도록 트럭에 고정하고, 담요나 쿠션 등으로 트럭의 가장자리를 덮어서 수피의 손상을 방지하자. 장거리 이동 시 나무 전체를 덮어주자. 나무 전체를 이렇게 덮어주지 않게 되면 우리 트럭이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면 바람에 의해서 이 증산량이 증가해서 식물체가 마를 수가 있습니다. 탈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도로 표면이 불규칙할 경우 뿌리분이 깨지지 않도록 서행하자. 그리고 수목의 식재 방법입니다. 식재, 심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텁하기 직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나무를 여기다 심는다 했을 때 이렇게 이 나무가 들어갈 털을 파야 되겠죠. 이때 이 텁하기 시 직경은 뿌리분의 2배에서 3배. 그래서 뿌리분이 이 사이즈라면 요것은 이것의 2배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A라면 3A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는 뿌리분의 깊이와 거의 같게. 깊이는 그래서 요 높이에 맞춰서 이 깊이를 파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텁하기한 주변 주변은 흙은 주변에 두어 수목 위치나 방향을 정한 후 대매우기를 실시하고 웅덩이를 만들어 주어 관수 작업에 준비를 하며 뿌리분을 감은 재료, 고무바나 녹화끈, 새끼철선 등은 가급적 제거해라. 또 지주는 수목이 정상적으로 활착하고 그 후 생육이 충분해질 때까지 설치해 놓아야 하는데, 수목의 모양, 크기, 풍향, 입지 조건 등을 고려하여 수목과 조화를 이루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하자. 관수 작업은 수목의 활착을 돕는 것과 이식 시 생긴 뿌리분 주변의 빈 공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지주입니다. 지주는 이렇게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뿌리분이 이렇게 심어지겠죠. 이렇게 심어지면 아직은 뿌리가 이렇게 뻗어서 활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 서 있기가 힘들어요. 뭐 강풍이 분다거나 태풍이 분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이 지주를 세워주는 것, 이걸 이 지주라고 표현하죠. 이랬을 때 이 지주, 수목의 특성 및 주변 환경에 의해 지주의 종류를 선택을 하고, 단각지주, 이각지주, 메모령 지주, 산발이 지주, 삼각지주, 사각지주, 연계형 지주, 담김줄 지주 등이 있다. 지주는 뿌리를 지탱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우선 목적은
이 뿌리를 지탱함으로써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탱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움직임이 없어야 하며 지주가 흔들릴 경우 뿌리에 발육을 줘야 한다. 연계형 지주는 외부 환경에 따른 유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재질의 대나무를 사용하자. 단각지주는 어린 묘목에 사용하며 삼각지주와 사각지주는 가로수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산발이 지주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나 지주는 경관성을 높이기 위해 매몰형 지주나 당긴줄형을 사용한다 해서 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단각지주, 이각지주, 삼각지주, 이 삼각지주나 사각지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가로수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요게 이제 사각지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메모령, 그리고 이제 당김줄, 이 줄을 이용하는 경우죠. 그리고 연계형은 여러 개를 연결시켜 놓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멀칭. 이 멀칭이라는 것은 이제 나무를 심고 이렇게 나무가 심어졌으면 요 위에 어떤 물질로 덮어주는 것을 멀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멀칭, 잡초의 생장 억제, 토양의 구조 향상, 잎단화 촉진, 그리고 공급률을 높여줄 수 있다. 이 표터 유실 및 침식의 방지, 다밥을 방지한다. 또한 토양 온도 유지 및 겨울철에 과건조, 온도 저하를 방지할 수 있고 이식 후 월동해야 하는 수목은 당년에 광합성량이 적어 저온 순화가 어렵다. 그래서 이 광합성이 적어서 저온 순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토양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이식 수목은 뿌리의 보호 및 줄기의 보호를 통해 동해 피해를 방지한다. 그래서 이제 멀칭 재료들이죠. 유기질 재료로 볏짚, 솔잎, 텃박, 나무껍질, 우드칩, 펄프 2탄, 이끼, 쌀교, 옥수수, 옥수수 속이나 땅콩 껍질들이 이용되고요. 광물질, 왕모래, 미사, 돌조각, 자갈, 조약돌, 그리고 합성 재료로 토목섬유나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이용한다. 다음은 시비와 관수. 시비 관수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할까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